안녕하세요. 최주섭 강사입니다. 저는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 민간 전문 강사 자격으로 대국민 노후준비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50대, 60대의 경우에는 노후자금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 분들을 중심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시청하시고 본인과 가족은 물론이고 주변에 어려운 분이 계시면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다고 해서 완전하게 그리고 자동적으로 권리가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법에서 원하는 절차를 잘 이행했을 때 완전하게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급권은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급권이라는 것은 국민연금을 받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국민연금공단을 제3채무자로 해서 압류할 수도 없고 또 담보로 낼 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막아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통장으로 돈을 넣어준 시점, 그 이후 시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수급권에서 예금채권으로 성격이 변경되기 때문에 예금채권은 압류가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추가로 장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통령령에서 얼마를 정하고 있을까요? 요 바로 밑에를 보시면 대통령령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이게 대통령령이죠. 여기 제 44조에 급여의 압류금지 금액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법 제58조 2항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라 함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준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따라가 보면 제2조의 압류금지 생계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85만 원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3월 5일 날 개정했기 때문에 내년쯤이면 물가 인상률 반영해서 좀 인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현재 시점에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은 것 중에 최소한 185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조항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일반 통장으로 들어온다면 다른 돈들하고 다 섞여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에 꼬리표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통장 전체를 압류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 185만 원을 보호받는다 하더라도 일단 압류가 된 상태에서 인출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의식해서 제 3항을 여기에 넣습니다. 급여 수급 전용 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공단 연금 185만 원을 지급할 계좌를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돈을 낸 경우에는 이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추가 안전장치를 하나 더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급여수급 전용 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통장 자체를 압류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법률 용어고요. 실제로 은행에서 쓰는 통장의 이름은 국민연금 안심통장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 안심통장이고요. 이 통장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제일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각 지방은행 등 한 22개의 금융기관, 거의 모든 금융기관이 이 상품을 취급을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안심통장 개설이 의무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통장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통장으로 연금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안심통장을 개설했다 하더라도 185만 원을 넘는 돈은 일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일반 통장에 들어온 돈은 예금 채권이기 때문에 압류가 가능한 상태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통장 전체가 압류가 되게 되면 일반 통장이기 때문에 이 중에 185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는 건데 압류를 했기 때문에 구제 절차로 압류명령 취소 신청 또는 압류명령 범위 변경 신청이라는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이제 무료로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일단 압류가 일어난 다음 이후의 구제 절차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돈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전에 아예 입금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안심통장을 개설해서 별도로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초연금도 법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21조 수급권보호. 첫 번째, 기초연금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두 번째,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라고 되어서 앞에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대표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이외에도 법으로 압류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지원금,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복지급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금, 어선원 및 어선재 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퇴직공제금,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금, 이거를 일명 노란우산 공제금 이렇게 많이들 부르시죠. 2018년 9월 달부터 이 노란우산 공제금이 압류가 금지되도록 법으로 이렇게 개정이 돼서 보호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안심통장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노란우산 공제, 장애인수당, 그리고 앞에서 쭉 이야기 드렸던 것들은 행복지킴이 통장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가시면 신분증과 수급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서 1인 1통장 개설이 가능하시고요. 타행이체 등 수수료가 면제되고요. 또 소정액 이하 우대금리 적용, 또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5천만까지 당연히 이제 보호가 됩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은 입금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그게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것과는 무관하게 우리가 일반 통장을 사용할 때, 압류가 될 수밖에 없는 일반 통장을 사용할 때 가급적이면 압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같은 대형은행의 일반 통장을 거래할 때는 압류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죠. 그렇지만은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이런 것들은 다 별도의 법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압류가 미칠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물론 압류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고요.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뜻입니다. 또 증권회사의 수시 입출금 계좌, 여기에서는 이제 체크카드도 발급이 되기 때문에 수시 이제 입출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면서 은행권에 비해서는 그래도 압류 가능성이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파란색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노후 준비 강의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수준 높은 강의를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